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걸입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분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사란 무릇 전적으로 그르거나 전적으로 옳은 일은 드뭅니다. 특히 정치 문제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한 정당 내부에서 발생한 당내 갈등이라고 한다면 어느 것이 맞고 틀리는지 일도 양단으로 판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가릴 만한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기준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갈등 사안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 갈등하는 당사자의 다양한 관점에서 각각 다르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재신임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논쟁에서 전적으로 틀린 쪽이나 전적으로 옳은 쪽을 구별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당 밖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 당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세력이 스스로 자기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제 당원이나 시민들에게 어떻게 좀 해결해달라며 지금 매달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채는 아이에게 또 젖을 물려야 합니까? 아니면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까? 지금 이 당내 분란에 관해서 네 개의 세력으로 나누어서 각각 의견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네 세력들이 주장을 들여다보면은 이 각각의 세력이 하는 주장들이 다 옳은 말들입니다. 첫 번째로 문재인 대표의 논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당 대표만 되면 다른 계파들이 흔드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나쁜 습성입니다. 도대체 당 지도력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없습니다. 조직 규율이 당에 전혀 없습니다. 탈당이니 신당이니 하면서 자신들이 손으로 뽑은 당 대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당 대표의 영이 설 수가 없습니다. 당을 제대로 이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60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정당의 현실입니다. 이건 콩가루 집안이지 이걸 하나의 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라면은 당대표가 재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당 지도력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당대표 재신임 여부를 정해서 당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표로서는 당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당 재건을 위한 혁신안을 마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비주류는 혁신위원회가 친노 집단이라고 매도하면서 혁신위를 좌초시키려고 했습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만 해도 원래는 안철수 의원하고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혁신위원들도 외부 사람들로 대부분 구성했는데 거기에 친노라고 딱 찍어서 할 만한 인물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혁신위원회를 가지고 친노다 하고 이렇게 딱지를 붙이려고 하는 그 비주류의 그런 태도는 공천 때 물갈이 당할까 봐 혁신안을 부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문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비주류들이 자기 능력의 평가에 있어서 자신이 있다면 이렇게 반발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문재인 당 대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다른 계파들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 이 당내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처음부터 혁신위원회 출범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처음 혁신위원장을 제의한 사람은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그때 혁신위원장직을 거부를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을 거부한 것은 권한도 지위도 불분명한 이 혁신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아마 이런 판단이 들어서 거부를 했을 겁니다. 실제 혁신위가 그동안 한 것을 보면은 당 제도 개선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의 정체절명의 위기인데 제도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해결될 성질이 그런 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혁신위가 그동안 활동한 결과로 총선 승리 전망이
생겼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혁신위 활동 결과로 총선 승리 전망이 서지 않았다면 한마디로 혁신위 활동은 실패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실패한 별것 아닌 혁신위 활동을 가지고 당 대표 신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신임을 묻고 말고 할 만한 특별히 업적을 낸 것이 없는 겁니다. 문재인 대표가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혁신안을 통과시키고 그걸 신임과 결부시키기로 했는데 중앙위원회에서 당 대표를 재신임해봤자 당내 여러 세력 간 갈등만 증폭시키게 됩니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권력투쟁만 남게 됩니다. 혁신 논쟁을 권력투쟁으로 변질시키는 일이 되는 겁니다. 당내 문제로 논의를 풀어가는 게 순서다. 자,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 다 타당합니다. 자, 그럼 비주류의 입장도 어떤지 보겠습니다. 문재인 당대표는 리더십이 없습니다. 문 대표에 대한 호남 유권자들의 불안감과 거부감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당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문재인 대표는 그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거의 확실히 드러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다가오는 총선에 승리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당이 총선 승리 전망이 없다면은 이건 대선 전망도 없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미래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문재인 대표가 그대로 이렇게 눌러 앉아 있어도 되느냐? 그대로 당을 이대로 내버려 두느냐?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대로 뒀다간 당을 망치는 게 불보듯 뻔한데 더 이상 이대로 놔둘 수 없다는 겁니다. 당이 이대로 지는 걸, 패배하는 걸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비주류의 입장입니다. 비주류의 입장 타당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혁신위의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체질을 바꾸고 당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을 혁신위원회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 기구를 통해서 제도 개선안을 추인받았습니다. 이건 말해서 당내 지지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조치를 혁신위가 도입했기 때문에 이 방안대로 조직을 잘 운영하면은 중장기적으로 당이 안정화를 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주류들이 혁신위원회가 친노라고 이렇게 공격하는데 이거는 혁신을 좌절시키기 위한 기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의 결과 공천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당할까 봐 그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 혁신위 활동 자체를 억제하고 부정하려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비주류, 혁신위 입장에서 당내 갈등을 보는 문제를 설명드렸는데 자, 이 네 세력의 주장들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당내 문제를 진단하는 점에 있어서 다 타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바꿔보겠습니다. 각자 그렇게 말하는 네 세력의 다른 세력, 다른 문제에 대한 논평이나 평가가 아니라 자기에 대한 평가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보겠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네 세력들이 하는 주장은 다 틀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자기 입장만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재인 대표의 입장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을 받아야 할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사실은 당초 재보선 패배한 직후 그때 재신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재신임 여부를 결정했으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시기를 놓친 겁니다. 계파 갈등이 극심한 때 더 이상 지도력을 행사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재신임 카드를 던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재신임 카드를 던지다 보니 문재인 대표가 자신의 탈출구를 찾기 위해 재신임 카드를 던졌다. 이렇게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혁신위가 당 대표의 정권을 위임받고 활동했다고는 하지만 당 대표가 당시 혁신위에 정권을 넘긴다고 했을 때 당 대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하는데 써먹을지 알 수 없는 그 당 대표의 정권이라는 것, 그 빈말이나 다름없는 당대표 정권에 의존해서
혁신위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초 혁신위가 이런 사정 때문에 무엇을 할지 목표가 애초에 불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위원회가 어떤 권한을 행사할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조건에서 혁신위가 할 수 있는 것은 별 논란이 되지 않는 제도 개선에 치중하는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만 막판에 공천 룰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의원과 각 계파 간의 이해가 얽혀 있다 보니 뒤늦게 시비가 붙은 겁니다. 혁신의 성과는 제한적입니다. 이 혁신이 혁신안 자체는 당의 존립을 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당내 갈등 사안에 관해서 지나치게 감정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입지나 계산 때문에 또는 계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끊임없이 탈당과 분당, 신당 이야기를 하면서 당을 흔드는 것은 심각한 해당 행위입니다. 당을 흔들고 깨려는 시도가 금도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해당 행위라는 것은 상대에 관해서 할 수 있는 최악의 표현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숙청하고 척결해야 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금도라는 표현 역시 당을 함께 할 수 없는 상대에게나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결판내는 사생 결단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물론 문 대표가 그렇게 할 역량이 있다면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당이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닌 상태를 지속하는 것보다 하루빨리 죽고 사는지를 빨리 결정해서 죽은 쪽은 버리고 산 쪽을 끌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 대표가 재신임 문제로 생사여탈권을 쥐고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당을 살릴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회의적입니다. 당내 갈등을 이렇게 뚜렷하게 선악으로 구분할 기준도 또 없습니다. 그렇게 할 힘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신안이 가결되고 제가 재신임 받는다면 혁신이나 제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끝냅시다. 문재인 대표의 희망과는 달리 지금 혁신의 논란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혁신 결과로 총선 전망이 생겼느냐 할 때 긍정적으로 답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 대표는 혁신위 활동이 종결에도 불구하고 혁신은 계속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혁신위원회라는 특별기구를 두고도 혁신을 못했는데 어떻게 혁신을 계속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여부, 그 재신임을 어떻게 할지 이 절차 문제로 또 당내 갈등을 촉발하는 이런 상황에서 재신임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재신임 이유는 오히려 본격적인 갈등과 대결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가 그런 위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용과 단합을 향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총력체제, 재창당에 가까운 뉴파티 비전도 제시하겠습니다. 포용, 통합, 이거 지금 문재인 대표가 못 해온 겁니다. 근데 이걸 재신임 이후에는 할 수 있을까요? 믿기 어렵습니다. 재신임 이후 갈등이 더 증폭될 텐데 문 대표가 재창당을 주도할 수 있는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반대파를 유인할 능력도 부족할 것이고 배척할 힘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분당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요? 지금 이 당내 갈등 문제를 순수 대 불순의 대결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이든 당대표든 대통령이든 제 자신이 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사막에서 지도를 보지 말고 나침반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산이라는 지도를 내려놓고 국민이라는 나침반을 보면서 뚜벅뚜벅 큰 길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갈등은 선악의 대결이 아니라 각자의 권력 유지를 전제로 문제를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생기고 문제 해결에 더 나은 방법과 전략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엇갈리고 충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갈등에서 선한 자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한명숙 의원과 같이 부패한 정치인을 옹호해서 정치 혁신과 배치되는 행동을 한 이 이율배반적인 태도도 문재인 대표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안철수 의원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느닷없이 혁신위원회를 공격했습니다. 혁신위원회는 당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조건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자, 이 조직을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안철수 의원이 동원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혁신위가 하는 제도 개선은 그것대로 평가하고 혁신위 차원이 아닌 당 지도부 차원의 본격적인 혁신을 촉구하고 제대로 된 혁신을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혁신위원회 활동의 한계는 당의 한계를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그걸 혁신위에게만 물을 일은 아닙니다.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 활동에 문제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혁신위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합니다. 당초 문재인 대표로부터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제의를 받았을 때 그때 지금 하는 말을 그때 이미 했었어야 하는 겁니다. 혁신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공론화를 하고 혁신위에 정권을 달라고 요구를 하든지 혁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옳은 방법이 무엇인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책임 있게 무엇을 했어야 할지 당시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그러지는 못하고 지금 혁신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혁신위를 공격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혁신위 한계를 혁신위가 아니라 당 전체에 묻는 게 타당한 겁니다.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 비판한 거에 대해서 혁신위가 다시 반박하고 비난을 하자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나를 보지 말고 국민을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곧 자신을 국민과 동일시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거는 문 대표가 자신의 순수성을 자주 내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은 태도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천 의원을 만나서 복당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이 만남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날 발언 내용보다도 신당 추진 핵심을 만났다는 사실 이 자체가 던지는 정치적 의미가 사실은 더 컸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 의미를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지역별 당원 토론을 통해서 혁신 문제를 풀자, 당내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좀 비현실적입니다. 그거는 물론 당내 갈등과 혁신 문제에 관해서 당 전체의 공론화, 이 계기를 일으키고 공론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풀 사람들은 안철수 의원 같은 당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풀어야 할 문제지 당원들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비주류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지금 비주류라고 하지만은 하나의 단일한 세력이 아닙니다. 문재인 편이 아닌 다양한 집단을 하나로 묶는 용어라는 점에서 비주류라는 말은 단순화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 반대파로만 이렇게 한정할 때 비주류는 사실 지금 대안이 없는 존재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재인 반대라는 원칙만 있지 그 다음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관한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새정치연합에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당 지도부 흔들기입니다. 그 새정치연합의 아주 고질병입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 당 대표할 때도 반대파가 두 대표를 많이 흔들었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당대표 체제가 되니까 또 반대 쪽에 있는 비주류가 당대표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악습의 반복을 끊어야 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자신이 당대표일 때 지도부 흔들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건지 실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문재인 당대표를 향해서 공격하고 흔드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또 자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주류들이 재신임 문제를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서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이거는 문재인 당대표만 물러나면 당이 나아지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문 대표의 지도력도 문제지만 그런 지도력의 한계를 낳은 당 자체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도 당은 탈라질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강경 비주류는 오직 문 대표만 물러나면 당의 중요한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대표가 지금 몰매를 맞고 물러나면 당 대표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누가 당대표가 되든 조직의 기강이 무너지고 당 지도력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은 혁신위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혁신위 활동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혁신위 활동의 결과 총선 승리 전망이 생긴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혁신위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이건 혁신의 일부분입니다. 그게 당 혁신의 전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제도 개선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대한정당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혁신안이 당 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가릴 만큼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혁신위가 비주류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했지만 이거는 혁신위가 주류를 공격한 결과로부터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혁신위는 문재인 편이라는 인상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류와 비주류의 중간 지점에서 활동을 했어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었는데 혁신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친노나 문 대표 쪽을 향해서 칼을 드는 모습도 보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주류에게 공격의 빌미를 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혁신위 실패가 혁신위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표, 당 지도부, 의원들이 혁신을 구성해 놓고 무관심하게 방치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당이 혁신에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혁신위가 나타난 것이지 혁신위가 실패해서 당의 비전이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비주류의 혁신위 비난은 책임 전가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비주류 역시 혁신을 위해서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신임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시작입니다. 재신임 투표는 당내 갈등의 연장전일 뿐입니다. 재신임이라는 한마디로 재신임 이전엔 약점 잡힌 문재인 대표가 참는 상황이었다면 재신임 이후에는 문재인 대표가 마음 놓고 비주류를 공격하겠다는 그런 암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설사 문재인 대표가 재심을 받는다고 해서 싸울 힘을 얻을 수 있을지, 그래서 당의 비전이 생길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재신임 이후 달라진다면 싸움이 더 격렬해지는 겁니다. 싸우는 방법을 혁신하는 것뿐입니다. 자, 이렇게 당내 갈등이 더 증폭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공천은 조용히 끝날 수 있겠습니까? 새정치연합의 여러 세력들이 남의 말만 할 뿐 자기 성찰은 없습니다. 자, 모두 남의 흠을 지적하는데 그 지적들 그 자체를 다 따져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각각 다 자기 세력의 허물은 감추고 남의 말만 한다는 점에서는 전부 틀린 말입니다. 당내 제세력 모두가 잘못한 결과가 오늘의 당의 분란을 낳은 것입니다. 이들 모두의 잘못이 합쳐져서 지금의 실패를 낳은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외부에다가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이걸 해결해달라고 떠넘기는 것은 자기 부정이나 다름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집권 세력 내부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스스로 해결을 했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갈등 역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의 실패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각각 자기 자신이 다른 세력보다 더 약간의 선의가 있다 이런 걸 열심히 주장해봤자, 그리고 자기 책임 회피의 근거를 더 많이 만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속한 당은 지금 망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망가진 당 안에서 변명 잘할 줄 아는 세력이 있다는 거, 그 무슨 소용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시민에게 물어보자, 당원에게 물어보자 이렇게 나갑니다.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 같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선정해서 전화 돌리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무책임하고 안이한 정치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지지자들이 뽑아준 의원들은 모두 다 허수아비들입니까? 전화 돌려서 판가름 내겠다고
국회의원들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가만히 있겠다면 130명이나 되는 의원들 다 아무 쓸모 없다는 걸 이걸 자인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당원과 지지자를 대신해서 해결해 달라고 이분들이 뽑힌 것 아닐까요? 당원과 지지자가 선출한 당 지도부 역시 뭐하는 존재입니까? 당원과 시민들이 우리가 일일이 당내 현안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릴 여유가 없으니 그 일을 대신 맡아달라고 지도부를 뽑아놓은 것 아닐까요? 그런데 당의 운명이 걸린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전화를 돌려서 결정하겠다면 당 지도부는 왜 있어야 하는 겁니까? 여론조사기관의 용역을 맡길 직원만 있으면 되지 당 지도부를 왜 뽑습니까? 당 지도부가 왜 있어야 합니까? 아무 결정도 할 수 없고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면 당 지도부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당내 갈등, 당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다면 그래서 이걸 당원과 시민들에게 떠넘기겠다면 이건 당이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걸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문제를 여론조사에 맡기겠다면 먼저 새정치연합이 할 일이 있습니다. 우선 의원들 전부 사퇴해야 합니다. 당 지도부도 전원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을 해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생각이 아니라면 시민들에게 떠맡기지 말고 스스로 해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